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이은정입니다. 승무원 채용 트렌드 전문가라고 이제는 해야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차이나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전달을 할까, 아니면은 면접 준비를 통해서 전달을 할까, 승무원 면접 라운지 이걸 통해서 전달을 할까 고민하다가 차이나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저 유은정 토익 네이버 블로그고요. 여러분들 에어프레미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에어프레미와 관련된 정보는, 채용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은정 토익 블로그에는 저희 첫 만남 이벤트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저 여러분들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딱딱한 목소리, 뉴스에 어울리는 목소리, 강사에 어울리는 목소리, 선생에 어울리는 목소리, 그 다음에 뭔가 좋은 말로 말하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이 목소리, 여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아기자기한 사람이고 유머 감각으로는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면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또 전 여러분들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이벤트를 기획했는데요. 이벤트 관련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이나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에어프레미와 한번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안내할까 합니다. 자, 그럼 이벤트거든요. 자, 이거 제가 만들었고요. 이쁘죠 여러분들? 네. 자, 제목은 우리들의 라라랜드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유토스 학원 수강생이 아닌 일반인, 즉 유토스TV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유은정 토익 블로그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만나는 건 저 역사상 처음입니다. 첫 만남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 그 유토스TV를 지속적으로 시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얼굴을 이제 알다시피 알리지 않으니까 직접 만나 뵙고 하면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재밌습니다. 테일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잘생긴 친구가 아기자기하게 재능도 보이고 노래도 하고. 근데 저는 질문 이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하셔도 돼요. 승무원 관련해서. 사실 유은정 토익 블로그를 공짜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고, 유토스TV 채널도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 많이 보고 있는데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셔서 2만원이거든요. 참가비 2만원 일단 내고 오시는 거니까 과감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답변 구박 안 하고 면박 안 주고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답변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 밝히지 못한 채용 트렌드 관련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영상으로 담을까 하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20개도 넘을걸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이런 오프라인 첫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그걸 풀기로 했습니다. 중요해요. 2020년 승무원 채용 트렌드 지원 계획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제 설명을 듣고 2020년 승무원 준비를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나영 기자, JYP 전 심사위원이죠. 조나영 기자 직접 만나 뵙고 이미지 컨설팅 받고, 좋은 거는 1대1 상담인데요. 저랑 1대1 상담을 이제 하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깔끔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지 아마 머릿속이 하얘질걸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였어? 나갈 때 굉장히 미소를 띠고 나가죠. 왜? 더 이상 걱정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어요. 생각보다 다정다감하고, 그건 아닌 거고, 아기자기합니다. 네,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고, 그 다음에 유토스 학원 수강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저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오세요. 알짜 대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드릴 내용이 에어프레미와 관련입니다. 에어프레미와 관련. 자, 일단은 보이시나요? 에어프레미와. 자, 차이나 승무원 뉴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승무원 학원 이제 가에서 지금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는 이 제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승무원 학원가에서는 대한항공 상반기 채용이 늦어진다라는 썰과 함께 에어프레미아가 일단은 채용이 먼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서 우리 학원으로 와라, 이런 식의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뭘까요? 제목 보세요. 에어프레미아 3월 승무원 채용살 가망성이나 시험이 나온다면 지원할까 말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준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들 편하죠?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어프레미아. 일단 에어프레미아는 채용은 나옵니다. 네, 3월 승무원 채용설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채용은 나옵니다. 나고도 남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지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신생항공사인데 이미 에어프레미아는 채용 관련해서는 벌써 2년 전에 한번 직접 뽑지는 않았지만 공고를 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서버가 막 그때 막 마비되고 막 그랬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어요. 왜냐면 장거리잖아요. 미국 가잖아요. 미국 구글 막 있는데 막 이런 데 가잖아요. 사우스에 가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죠, 에어프레미아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관심 있는 항공사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선은 이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과연 채용까지는 할 텐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깔끔하게 지원하지 마,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떤 걸 원하시나요? 에어프레미아 채용 지원하지 마, 위험해, 지원해, 괜찮아, 이런 얘기만 정말 듣고 싶으신 건가요, 여러분들? 그럼 저야 편하죠. 뭐 구차하게 물론 자료 찾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채용이 나올 만한 항공사들이죠. 양양국제공항, 플라이 강원 채용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고 말이 많아요. 플라이 강원의 채용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뽑은 승무원들 면접장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TV 채널 통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승무원 학원 선생님들도 제 거 가져다가 또 가십처럼 또 쓸까봐 그게 또 싫어서, 또 요즘에는 뭐 제 블로그 보고 막 그냥 카페에다가 옮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벤트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플라이 강원 지금 채용 2번 했고요. 에어로케이는 좀 위험합니다. 에어로케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의 관심 대상에 들어갈 때쯤에 분석을 해서 차이나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공개할까 합니다. 이제 에어프레미아하고 에어플립이 있었었는데 에어플립 관련해서는 에어프레미아를 먼저 얘기하고 에어플립 에피소드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에어플립은 이제 사라졌죠, 지금. 자,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있습니다. 네, 에어프레미아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에어프레미아 3월달 채용한다. 왜냐면 7월달에 비행기 들어오고 9월달부터 운항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뭐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뭐 일단은 뭐 운항허가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날짜나 또는 뭐 몇 월달은 당연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3월달 정도에 이제 승무원이라든지 또는 뭐 운항 관련한 여러 가지 인력들을 한 350명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정도에 비행기가 들어오고 리스했습니다. 세대 리스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세대가 갑자기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한 대씩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일단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뭐 홍콩하고 베트남을 가겠다고 하는데 홍콩 완전히 뭐 지금 쑥대밭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을 가겠다. 뭐 구글이 있는 뭐 산호세이, 뭐 샌프란시스코 쪽인데 산호세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워요. 네, 산호세이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노리고 그쪽 지역을 선택한 건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왜냐면 구글 본사도 있고 뭐 저기도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도 있고 뭐 어쨌든 실리콘밸리가 바로 산호세에 있는 건데 그쪽 지역을 먼저 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에어프레미아 볼까요? 유니폼 드디어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니폼. 옆에 남자분이 디자이너예요. 저는 잘 몰라요, 이분. 근데 어쨌든 뭐 블랙핑크나 리안나 등이 사랑하는 브랜드 윤춘호 씨라고 합니다. 이분하고 디자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디자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함,
편안함, 우아함. 역시 아무래도 비즈니스석을 확대하는 개념의 항공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성을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폼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내년이 이제 올해예요. 이게 작년 기사니까. 위기 넘긴 에어 프리미엄. 위기 넘겼죠. 네. 내년 취항 준비 순항 해가지고 이제 1월 말, 올해 말서부터 AOC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신청 결과가. 그러니까 9월에 취항 목표라고 되어 있네요. 9월. 7월에 이제 비행기 리스한 게 들어오니까 9월 취항 목표라고 하는데 네, 이제 2020년에 동남아를 먼저 취항하고 미국 쪽은 2021년, 내년을 얘기하고 있네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에어프레임이야 동체 디자인 확정 해가지고 이제 뭐 비행기에다 뭐 그림 그려놓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뭐 글씨 넣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 준비 중이라고 나옵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에어필립을 보면 뭐 모릅니까? 할 거 다 해요. 여기까지가 되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까지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은 채용 나오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지원하고 싶죠 여러분들? 뭔가 괜찮아 보이죠? 에어프레미아.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에어프레미아 나올 때는. 자, 일단은 에어프레미아가 지금 유니폼까지 디자인 계열을 할 정도면 승무원 취업은 확실하게 난다고 봅니다. 네, 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직접 승무원을 채용하는 거죠. 그동안 공고만 썼다가 직접 채용한 적은 없었었는데. 일기죠, 제 일기. 일기인데. 일기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의 그 어떤 팁일까요? 차이난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채용 관련한 어떤 지원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에어프레임은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근데 제가 왜 채용 공고가 나오면, 경력직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직을 그만두고 지원할 때, 주의를 요할지,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대한항공에 올인하고 싶은 지원자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원해야 될까요? 에어프리미아?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또 새로운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볼 사람은 읽어보겠죠? 제가 일단은 공개를 하니까 에어프리미아가 에어필립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가 저는 의심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에어프레미아 쪽에서 저한테 또 추측 기사를 너무 남발한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기사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기사를 갖고 왔는데 지금 청와대 쪽에다도 지금 일단은 투기꾼 개입 관련해서 의혹 관련해서 국회의원에게 이미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투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알 필요 있습니까?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해서 현재 투기꾼의 세력으로 인하여 에어프레미아가 순항을 해야 되는데 순항할 것 같지 못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 첫 지원 할까 말까. 자, 우선 경력직을 대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경력직 승무원들은 이번 1차 건너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에어프레미아가 승무원 채용까지 하고 비행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승무원 채용까지는 합니다. 나옵니다. 채용은 나오는데 과연 순탄하게 비행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에어필립은 승무원이랑 조종사들을 전부 다 끌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 헤미까지 모델을 써서 진짜 채용 설명회까지 돌아다녔거든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에어필립? 근데 에어프리미아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직을 그만두고 오는 케이스라면 지원을 안 하고 한 턴만 건너뛰어라. 내년에 이제 미국 쪽을 이제 취향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산호세거든요. 산호세가 페이스북이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데 어떤 본사들이 있는 실리콘밸리거든요. 저는 산호세 미국으로서는 산호세하고 LA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 노선을 운항할 시기에는 경력직은 지원하지 말고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
운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어필립골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지원은 경력직은 저는 NO 지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미주 노선으로 비행기를 띄울 어떤 그 단계에서 채용 공고를 할 테니 그때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올해만 넘기면 됩니다. 올해만 잘 넘기면 뭐 비행기를 일단은 리스를 3대 계약했고 5대를 드림라이너를 뭐 일단은 들여온다고 하니까 이제 비행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뭐 8대 정도가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뭐 2년 안에 그 8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분위기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LCC가 너무나 상황이 안 좋고 업계 상황이. 그래서 에어 프리미어는 2020년 올해를 견디고 나면 괜찮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올해를 견디는데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력직은 카타르나 에미레이트나 제주항공 이제 근무하고 있는 경력직들은 올해는 지원하지 말고 내년에 지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라든지 뭐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감각을 키우고 싶다라든지 긴장감을 좀 유발해서 열심히 살고 싶다라든지 의지박약과 그 다음에 그냥 나들이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부담 없는 사람들은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에어프리미어는 합격을 하고 나서 다닐까 말까를 고민하면 되니까 합격 전까지는 지원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대한항공이 채용이 나오게 된다면 대한항공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에어프리미어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한항공에 집중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에어프리미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첫 지원이기 때문에 항공 서비스학과 학생들이나 경력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인맥들을 동원해서 채용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확률도 많고요. 생각보다 채용 인원은 많다고 하지만 실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은 경우죠. 경력직을 많이 뽑고. 두 번째로는 홍콩은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베트남 쪽인데 그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일단은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올해 대한항공을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자라면, 또 여러 번 지원해서 삼진 아웃에 걸려 있다거나 또는 아시아나항공 뭐 지원할 나이 27살이 넘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에어프리미어는 내년에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부터가 안정적입니다. 올해를 견디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켜보는 해입니다. 저는 에어프리미어는 한 텀만 건너뛰고 그때부터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올해 2020년 상반기 또 중반기 채용이 많이 안 나온다면 에어프리미어가 인기가 많겠죠. 근데 뭐 지원한다고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지원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때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내가 진짜 에어프리미어 열심히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먹지 마세요. 그냥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세요. 왜냐면 일단은 올해는 불투명합니다. 막상 합격을 하고 나서도 비행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왜냐하면은 플라이 강원도 그랬었거든요. 일기 뽑고 나서 뭐 1년씩 놀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에어프리미어도 지금 졸업 예정자 위주나 한국 서비스학과 위주로 또 채용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비행기 오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일반적인 26세, 7세 이런 사람들 뽑아놨다가 그 사람들 놀리고 그러면 원망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에어프리미어는 누가 합격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차후 승무원 면접 라운지를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이고, 어떤 마음으로 지원해야 될지 아시겠어요?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집중해야 된다면 대한항공에 집중하시고요. TA항공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대한항공과 TA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사를 건너뛰어야만 하는 지원자들이라면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뭐 나들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고민은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올해 지원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지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과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억울할 겁니다. 에어프리미어를 과외를 한다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뭐 9월달에 운항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투자자들을 많이 못 모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내년 정도에는 이제 미국 노선을 뛴다는 그 순간부터는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올해는 그걸 건너뛰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을까? 정리 한 번 더 해드릴까요? 경력직은 지원하지 말아라. 미주 노선을 띄울 때, 그때에 지원해라. 그 다음에 일반 뭐 신입 지원자들은 재미삼아 또는 어떤 뭐라 그러나 의욕 또는 여러 가지 그 준비 연습 삼아 지원해보라는 얘기지, 매달리지 말아라. 돈 많이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과연 올해 운항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또는 PA항공의 첫 지원이라면, 첫 지원하는 사람들은 잠시 이 에어 프리미어를 잊어버리고 그 새 항공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여러분들 오프라인 이벤트 제가 자주 열 계획이에요. 그때 만나서 종종 얘기해 드릴 테니까, 멘탈이 약하거나 그러면 종종 이벤트에 나와주세요. 네, 그런 멘탈은 잡힙니다. 제가 또 그런 거 멘탈 잡는 데는 외곽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